비라 그래서 사람이 태평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비색한 곳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괴상 자체가 밑에가 그 음이 되고 위에가 순양이 되는, 그래서 천지비라는 것이 되고, 글을 보면은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토, 그죠? 이 간토, 곤토, 흙에다가 그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손목.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네모에다가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런데 그만 위에다가 막히고 말죠. 그래서 막혀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막힌다라는 뜻을 읽을 때는 그래서 비색하다라는 비로 읽고, 아니라라고 할 때는 이제 부정사를 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부를 정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가부. 옛날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자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가부에 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논란됐다라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 그때 뭔 소리 하는지 몰랐어요. 그 가부를 왜 모르나 하고 생각해봤더니 이 글자가 있고 이 글자가 있으니까 이게 간지, 그죠? 요렇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한글로 쓰자 그랬다든가. 자, 그래서 이제 비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자, 이렇게 그 비색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자, 그 이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비지 비인이니 분리군자 정이요 소왕대련이라, 분리군자 정인이 소왕대련이라 그랬는데, 비색한데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비인 얘기는 우리 앞에서 수지 비괴에서도 나왔죠. 비라고 하는 수지 비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나라를 건설을 하고 그 세상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육삼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돕는데 사람도 아니라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비지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은 좀 다르죠. 비색한 것은 사람이 그 일륜지도를 실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륜지도를 제대로 밟아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일륜 개념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비색한 세상에 그 일륜 도덕이라는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비색해졌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군자정, 군자의 발음이 이롭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 소왕대래일세라, 그저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이 오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군자의 발음이 이롭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색한 세상에, 자, 이른바 일륜지 도는 거의 다 멸실지경에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군자가 나만 옳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주장하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세상이 이미, 자, 대는 가고라고 하는 거니까 큰 것이라, 일단 대라고 하는 것은 양 개념으로 표현하고 대인의 개념이 되고 뭐 군자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큰 것은 가고 지금 밑에서부터 작은 것이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괴상으로 또 볼 때는 뭐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소인배들이 그 안을 차지하고, 야, 군자들은 바깥으로 좀 쫓겨나는 상황으로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활 비지비인이라고 하는, 자, 들어가기 전에 비지비인이라고 하는 요 내용의 이제 비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륜지 도 개념으로 표현하는데요. 공자가 이 전체를 놓고, 자, 비지비인이니 분리군자정 대왕대래는, 즉 뭐라고 하냐면 천지불교의 만물불통야요, 하늘과 땅이 사귀지 못하여서, 자, 만물이 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일단 천지로서 말한다면은, 그죠? 하늘과 땅의 도로서 말한다면은 하늘은 하늘대로 위로 가고 땅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둘이 사귈 수가 없죠. 사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만물이 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위아래가, 역시 상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군자와 아래에 있는 소인이 사귀지 못하고,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지 못하여서 천하무방예라, 천하에 나라가 없음이라 그랬는데요. 법도를 삼을 만한, 자, 왕도가 사라졌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양관계로 보자면은 안으로는 음이고 바깥으로는 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그 음양 기운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양과 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괴로 표현하자면, 효로 표현하자면, 안은 부드럽고 바깥은 강이라. 그래서 내유 외강이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안으로는 소인이고 바깥으로는 군잔이라. 그래서 공자가 초점을 맞춘 내용은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자,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안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자들이 소인이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군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죠. 소인의 도가 자라고 군자의 도는 점차 소멸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공자가 늘 우려하신 내용이 소인의 도가 자라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잡괴전 제일 마지막을 택천쾌괴로 두었죠. 택천쾌괴로 두고 바로 이제 군자의 도가 자라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자의 요 내용에 그 힘입어서 좀 더 정확하게 일반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표현한 해설을 해 놓은 글 가운데 가장 잘 된 것이 아마 운봉호 씨의 글일 겁니다. 잠깐 305쪽을 먼저 보면은요. 305쪽, 그러니까 그 괴사 비지비인이라고 하는 그 밑에 정자의 해석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주석이 있죠. 세 줄. 거기 보면 운봉호 씨 왈 찾으셨나요? 운봉호 씨가 뭐냐면 이 천지로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언이면, 자, 천지로서 말하면 지금 공자가 하신 말씀에, 자, 천지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음양의 기운으로 표현하니까 음양불교이면 생도절의 하니, 그죠? 음양이 사귀지 못하면은 생하는 도가 끊어지니, 그죠? 끊어지느니라. 그리고 비인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비인이라 사람도 아니니라. 먼저 이제 요걸 먼저 표현하고, 그럼 비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를 몇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가 일신이죠. 이 일신. 사람의 한 몸으로서 말한다면, 자, 뭐라고 하냐면 양상항이 하체 하니 원기 가래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위로 항진된 거죠.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더운 기운이 위로 항진했고,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은 밑에서 뭐냐면 울체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밑에서 꽉 막혀가지고, 자, 울체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한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죠.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기운은 그렇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사람 몸뚱아리로 표현하자면 양기운은 올라가고 음기운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위는 머리는 맨날 지끈지끈거리고 아래 하체는 어떻게 돼요? 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승화강,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볼 때 그래서 원기가 이렇게 되니까 원기가 다 고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건강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신체의 그저 기운을 자꾸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머리는 옛분들이 우리 잠자는 방식이 그렇죠. 머리는 차게, 그 다음에 아래 하체는 따뜻하게. 그래서 머리 쪽은 항상 그 냉하게. 이런 침대 생활하는 분들은 보면 베개도 따뜻하게 손베개 해가지고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머리에는 건강상. 그리고 발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유지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막아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양기운이 위로 항진하고 그 다음에 음기운이 아래 울체돼 있으면 원기가 다 고갈되고, 그 다음에 이 비인야, 그래서 이제 그건 사람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비인야를, 그래서 비인야를 인심지언, 그러니까 사람 인심으로서, 두 번째 인심으로서 표현을 한다면은 인심언이면은 인욕, 그죠? 사람의 욕심이 위주어 내하고, 그죠? 사람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되어서 천리, 연식어 외하니, 그 천리라고 뭐 그 성리학자들이 잘 쓰는 말, 다시 말해서 천리자인의 이치, 천리가
바깥에서 연식 그런 바깥에서 좋게 꾸미기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깥에서 천리로서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자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속으로는 내임, 속으로는 참 음흉하면서 바깥으로는 참 그저 이 그 나름대로 위엄짓는 그 소인배 내임이 외려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바깥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기소위 위인의니 이것이 비인예라. 비인예를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천지로서 표현한다면 음양불교 생도절이니 자 비인야요. 그래서 비인야고 또 그렇게 해서 쭉 표현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일신이 언이면 자 일신이 언이면 자 상하 항진이 하체하여 원기 가리니 비인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인심원이 인욕 위 주어 내하고 천리 연식어 외하니 외하여 실기소위 위 인의니 비인야라.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로서 표현했고 아까 첫 번째 천지로서 표현했고 두 번째 일신으로서 표현했고 세 번째 자 인심으로서 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그 주역이라고 하는 글은 우리가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저희 그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뭐 풀 이름들이나 이 등등등도 그 상황에 맞춘 그 양리적 작용이 있는 것들을 두루 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괴상에 대해서 공자가 천지불교 비니 이렇게 했죠. 하늘과 땅이 사귀지 못하는 것이 비색함이니 군자는 어떻게나 검덕 피난하여 불가 영이 녹하니라. 불가위라는 말이 안 들어나? 불가영이 녹이니라. 천지불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귀지 못하고 만물이 자라지 불통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색한 것이고 자, 이 세상이 비색했을 때 군자는 어떻게 되냐?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갖고 있는 덕을 가지고서는 뭐 이걸 화려하게 드러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화려하게 드러내 가지고 그걸로써 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검소하게 한다라는 표현했습니다. 덕을 검소하게 하여서 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그 다음에 그 녹으로서 자기가 있는 현재 그 녹으로서 가히 영광을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그 서경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태갑상편에 이윤이 뭐라 그러냐 유신 그랬나 경계할 거 신유 검덕 삼가 잠깐만 태갑상편에 신내 내자로 해죠. 신내 검덕이라는 표현을 했죠. 삼가 그래서 이에 덕을 검소하게 하고 덕을 검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가 영록이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유회 그래야 유회 오직 유회 영돈이라 길이 도모할 것을 길이 나라를 도모하는 것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그 태갑은 자기 할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서 그 할아버지 덕으로 그야말로 천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철딱서니도 없고 그 다음에 방탕한 생활을 즐겨 했었죠. 그래서 이윤이 동땅으로 추방하기 전에 표현했던 말이 바로 그 검덕으로서 표현하는 거죠. 항상 덕을 검소하게 한다. 이 덕을 검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보다도 일단은 저 윗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남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낫다라는 이 우월감이 되는 거죠. 그 우월감을 갖지 말고 조금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라라는 뜻에서 검덕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그 우리 지화 명익교에 보면은 군자가 항상
명의라고 하는 경우도 실은 밝음이 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름들은 다르지만은 실은 반대로 연결되는데 매우 비석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은나라 말기 때 자 이름하여서 그 폭군주가 그 폭정을 아주 매우 극악하게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군자가 무리들의 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위중에 뭐냐면 용회라고 표현했죠. 용회 어둠을 써서 그리고 서서히 밝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하여서 도광양해라는 의미하고 같죠.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의 밝음을 잘 가리고 두루두루 그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그 기른다라는 이 표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검덕이라고 하는 것, 덕을 검소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밝은 덕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삼가고 삼가라. 그러면서 항상 바로 나라를 그저 길이 할 것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도 녹을 많이 받지. 그죠? 그 자리가 높다라는 것, 자기가 되겠죠? 자기가 높은 것으로서 영광을 삼지 말고 항상 내 덕이 부족한 듯, 그죠? 내 덕이 부족한 듯 해서 검소하라라는 거, 내 덕이 부족한 듯하게 여기면서 더욱더 진덕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덕을 그러니까 진덕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앞에 뭐 진덕하면서 그래서 그로써 바로 어려움을 피하고 불가의 영록이니라.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라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특히 비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의교하고 잘 맞춰서 보는데요. 다만 지금 비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천태 상황에서 지천태가 다 하고 마침내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밑에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음은 아래로 있는 게 맞죠. 양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지천태괴의 초유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천태괴의 초유가 뭐냐면 발모연이 이기휘로 그죠? 이기휘로 그 다음에 정이면 이렇게 되겠죠. 지천태괴에서는 요 글자를 썼습니다. 정이면 길하고 형통하리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띠풀을 뽑는데 띠풀을 그저 이렇게 뽑는데 그 뿌리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죠. 뽑았는데 그 무리로서 하면은 그죠? 바르어서 길하니 그죠? 바르어서 길하니 형통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띠풀 뿌리를 뽑는데 맨 밑에를 뽑는데 그 무리들이 함께 한 거죠. 함께 해서 무리들이 지금 어찌 보면 소인배들 욕심 있으면 자꾸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띠풀을 뽑는데 올라가지 말고 같이 하자 이 소리예요. 올라가는 것을 지금 막는 겁니다. 막아서 그래서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은 그 북방수죠. 북방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정이고. 그런데 그 지천태괴에서는 여기서는 띠 뿌리째 뽑아서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바르게 올라가는 것이라 해서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이면은 길하고 형통하고 여기서는 여기 정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 소리예요. 정고하게 그죠? 정고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길하고 형통할 것이니 실은 초육 같은 경우는 음으로서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은 음으로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을 이거는 공자가 그 주공도 좋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윗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맨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높이 사서 길하고 형통하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발모 정길이라 그저 띠풀을 뽑아서 같이 무리들로 같이 하는데 그저 바르고 길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 군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뜻이 임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고 이거 임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소인배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임금할까?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죠. 만약에 그랬더라 그러면
주자가 아니 그 주공이 길하고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안 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천택계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지천택계는 발모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어디에 있다? 바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천택계의 상하고 비교해서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지천태는 양들은 나가서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뜻이 임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군이 되겠죠. 무리들을 이끌고 그 임금을 따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뒤 관계 얘기가 맞겠죠. 그 다음에 유기 같은 경우는 음으로써 음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정한 군자가 되겠죠. 중정한 군자가 되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포승이니 소인은 길라고 대인의 비는 형통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승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서 받든다 라는 뜻이는 거죠.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기가 바로 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건 군자 이거 뺄 필요 없습니다. 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무리들을 어떻게 돼요? 무리들을 같이 전부 다가 같이 싼다 이 소리입니다. 가운데 아래 위를 다 싸서, 그죠? 다 싸서 이 유기의 중정군자 다 싸니 바로 소인은 길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포승이니 소인은 길하고 대인의 비는, 대인의 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요 대인은 유기는 누구하고 맞먹느냐면은 응하느냐면 구호하고 응하죠. 구호하고 응하기 때문에 구호의 이 대인은 어떤 대이냐면은 비색한 세상을 다 쉬게 하는 것. 그때는 쉴 유자입니다. 비색한 것들을 다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고, 그래서 휴빈이 대인의 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색한 것들을 그냥 아래에서 그냥 올라오지 못하도록 쉬게 한다라는 뜻은 위에까지 못 올라오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인의 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호의 대인의 비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휴비가 되는 거죠. 휴비. 그러니까 이 비색하고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괜한 마음의 욕심만 갖고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다 막히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인의 비색함이 비색하다 그러는 것은 그냥 대인이 이런 그 소인배들을 아래에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더 비색한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소인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아랫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니까 두루두루 이것을 다 싸서 받들게 한다 라는 내용은 아까 공자의 내용이 만약 뜻이 임금에게 있다라고 하는 종군 개념이죠. 종군 개념. 반면에 지천택계에서는 바로 그냥 포황이죠. 거친 것들까지 다 싸서 이게 조금 성질들이 괄괄하니까 요들을 다 싸서 나아가는 거니까 그때는 포황 개념이고 여기는 포승에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받드는 것을 표현했고, 자 그래서 소인에게는 그것이 길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올라가 가지고서는 괜히 능력도 안 되는데 권력 휘두른다고 하다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게 되겠죠. 서로 간에 권력 투쟁 벌리면서. 그래서 소상전에 보면 대인 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리들을 어지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얘들을 잘 싸서 이 자리에다 차곡하게 두려고 하는 것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6.3은 자 음으로써 양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이 소인배 무리들이 되겠죠. 다 소인배 무리들이 되고 본인도 바르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부끄러움을 쌓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부끄러운 것을 쌓다. 밑에 소인배들을 내가 지금 다 감싸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길하다, 뭐 허물이 없다, 흉하다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뒤에 공자가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수는 왜 그냥 부당례라. 부당례라. 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양자리에 지금 음이 왔지만은 잘 보면은 위로는 뭐 음양응도 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보면 내 혹기로 보자면은 나름대로 후중한 덕을 좀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제후가 되겠죠. 제후로서 요 음들이 올라가서 설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쌌다 그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중이 그치게 해서 딱 머물게 하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흉길 전혀 쓰지 않은 이유가 위 부당야일세라 이 표현이죠. 위가, 자리가 내가 이 소인배들을 내가 감싸 안고 그냥 여기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지 비교에서 그 설명 중에 어떤 사람이 바로 이거는 특히 곤학기에서 표현했죠. 주요 관사 곤학기에서 그 성인이 왜 비색한지, 그래서 비색한 세상을 허물이 없게 만들려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펼쳐 보인 글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비색한 세상이 이렇다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색한 세상을 막기 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곤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뜻이 있는 거죠. 다른 방식에 있는 그 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곤괴의 그 순종의 그 뜻을 강조해서 비색함을 막기 위해서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서 지금 6위하고 9호 외에는 발음이 없죠. 다 그 부정한 자리들입니다. 자, 구사는 양으로서 위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저 자리를 다른 돈을 아니면 누구의 그 백을 써서 올라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유명이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군주의 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발탁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으니 무군이 주 이 지인이라, 그래서 무리들이 다 복에 걸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복에 걸려 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자, 이 명이 있어서 실은 이 자리가 밑에를 다 관장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전부 다 관장하는 자리가 되고, 여기 임금님이야 무리 개념으로 필요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각각 자리에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비색한데 음효에 대해서 전부 다 길하고 형통하다. 하나는 길하고 또 그죠? 형통하다. 여기는 특별히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전체 아래를, 그러니까 조정 대신으로서 아래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잘하기 때문에 비색한 세상에서 이 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냐면 무리들이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임금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데 구사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복에 걸리리라. 물론 위도 표현할 수도 있죠. 구사가 아래들을 잘 제어했기 때문에 특별히 위에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무리 그래서 상구까지 둘 필요는 없죠. 상구는 이미 비색한 세상이 다 대다고 다시 참 태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맞긴 맞네요. 그래서 유명무구라고 하는 것은 지행이라 그랬습니다. 뜻이 행해진다. 군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지하여 그 벼슬 자리에 서서 뭘 하느냐면은 도를 행하는 거죠. 성인의 도를 행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물론 때로는 임금한테 잘못한 건 가라는 것도 있겠지만 아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죠. 아래를 다스리는 거니까 군자의 그 입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뜻이 행해지는 것, 그래서 지행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아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경세 재민의 내용이 되겠죠.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들을 잘 구제하여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군자의 바로 그 지행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호 임금 같은 경우도 이 비색한 세상, 완전 비색한 세상으로 뒤집혀지지 않도록, 바뀌어지지 않도록 휴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색함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비색한 자들, 세상을 자꾸 이렇게 비색하게 만드는 자들 벼슬자리 떠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인들로 경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호 자리에 앉아있는 대인의 길함이니 그랬습니다.
굳이 임금이라 표현하지 않고 대인이라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 대인이라야 바로 저런 소인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대인을 강조했죠. 그래서 기망기망 이 지천 택교에서도 아니 뭐죠 중천 건교에서도 대인 개념으로 표현했죠. 아까 여기 밑에서 지천 택교의 지천 태란다. 중천 건교의 구의에서도 이견 대인 표현했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일컬어 대인이라 했고 여기는 밑을 표현해서 뭐냐 대인이라. 그래서 여기도 바로 뭐예요? 여기도 고의 대인, 유기의 대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색한 세상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색한 세상에 더 이상 비색하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두었더라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색한 세상의 대인의 역할, 구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임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색하게 하는 이 소인배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내쳐야 되는 것이죠. 내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휴비가 되고 여기에 있는 대인의 비라고 하는 것도 휴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늘 태평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니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가 개사전에서도 이 내용을 강조했었죠. 기망기망이라야 그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그렇게 하면 망하지 이런 얘기죠. 그 망할까 하면서 그래서 개우포상 오복한 뽕나무에다가 메어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외획계로 보자면 외혹계로 표현하자면은 손목이죠.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고 뿌리가 정말 많고 가지가 많은 그 나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기 이렇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망하지 하면서 자, 이 나라를 다 뽕나무라고 하면 뽕나무는 워낙 뿌리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웬만한 태풍에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북한 그 뽕나무에다가 단단하게 메어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구적 개념은 뭐예요? 기독교적 개념은 반석 위에. 걔네들은 집이 없죠.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은 계속 유목생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생활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비교하기 참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반석 위에 집 짓는다. 우리 반석 위에 집 지었다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홍수 나면은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 잘 다져야 되죠. 땅속부터 기초 잘 다져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 터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상에다 메어둔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뿌리 내리고 살아요. 쟤네들은 움직이면서 사니까 흙 있는 데보다도 약간 위에가 훨씬 낫죠. 그런 것도 비교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대인의 기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당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위가 정당하기 때문이라. 바로 양자리에 바르게 왔기 때문에 바로 뭘 할 수가 있다? 바로 비색한 사람들 쳐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소인배들 쳐낼 수 있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빈은 아무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 언제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 조정에 있는 권력자들,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있는 누구예요? 그 제후들 잘못하면은 그 욕심으로써 다스리고 사리사욕만 챙긴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어지럽힌다 하면은 당연히 다 그 경질합니다. 그것이 휴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질이다라는 뜻이죠. 그 소인배들을 경질시켜야 그래서 안정된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위가 마땅하기 때문이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위가 이거 부끄러운 것을 쌀 수밖에 없는 거죠. 소인배들 내가 그냥 감싸 안고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위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산꾀라고 하는 것도 후덕한 덕도 있고 그치게 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꾀가 되니까 경빈이 그죠? 이제 대일 끝에 되니까 뭐 비색한 것도 다 된 거죠. 그래서 비색함이 기울어지니 선비면 그죠? 선비면 후일이라 먼저 그죠? 먼저 기울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먼저 비색하고 그래서 이제 다 기울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해서 잘 지켰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비색한 듯 했지만은 나중에 각자 역할들을 다 잘해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수사학교에서도 선호조 처음에는 막 부르짖다가 나중에 후호소인가요? 선호조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그 웃는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저 중래 진괴 같은 경우도 진경백례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은 나중에야 소원애객이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그거입니다. 상활 비종즉 경은 그죠? 경인이 하가 장렬이요 비색함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이걸로 끝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경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비색한 세상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야 다시 이렇게 해서 태 세상으로 돌아가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오히려 지천 택괴를 이렇게 해서 같이 보면은요. 지천 택괴도 비색해지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기 위해서 쓰고 쓴 내용이 되고, 비색한 세상은 비색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계해서 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작은 책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래 위 관계로 이렇게 볼 때 두 개 비유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 지천 택괴 같은 경우는 육사하고 구호효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복지 개념을 가지고 썼죠. 여기에서는 네 복지의 지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사람들을 딱 여기에 그치게 한다라는 지 개념을 썼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은 뭐 복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비색한 세상이고, 지천 택계상에서는 자 복 개념으로 표현했죠. 복하고 먼저 구사에서 그 구삼에서 아래에서 여기는 이제 제후들이니까 실제적으로 저 백성들 농사짓는 땅까지를 다 다스리니까 여기서는 복을 얘기하죠. 복을 얘기하고 그 복을 딱 복이 더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섯 번째 자리에서 뭐냐면 그때는 지를 표현했죠. 복지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가, 그죠? 사가 아래에 있는 그 음들을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에는 복지의 지로 표현한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원문 보겠습니다.